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평소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선을 지켜라, 선 넘지 마라 라고요. 그 선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걸까요? 선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 걸까요? 최근 우리는 거리두기를 하며 사회적으로 물리적 거리두기와 심리적 거리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적당히 거리를 두고 감염에 대해 조심하되 마음은 멀어지지 말자고요. 너무 멀어지는 것도 너무 가깝게 다가오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적당함을 찾아서 상대방을 대할 수 있어야 서로가 편안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겠죠. 그 적당한 선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은지 오늘의 책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에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조언들 중에서 몇 가지만 오늘 소개해 볼 텐데요. 여러분은 지금 선을 잘 지켜내고 있는지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완곡하게 거절하는 예술. 막 퇴근하려는 찰나에 상사가 한 무더기의 서류를 건네며 정리해 달라고 한다.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사장이 또 새로운 업무를 건네준다. 주말에 쉬고 싶은데 친한 친구가 쇼핑을 같이 가자고 한다. 살면서 우리는 책임지고 싶지 않은 요구를 마주하며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거절하면서도 어떻게 상대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거절할 일이 있을 때 강하고 딱딱한 어조로 말하면 상대방을 난감하게 할 수 있다. 나중에 그 사람에게 부탁할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반대로 말을 부드럽게 실수 없이 한다면 비록 거절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차분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완곡하게 말하면서 앞으로 있을지 모를 기회의 문틈을 열어두는 것이다. 분수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거절의 예술을 잘 알고 있다. 동의한다, 함께 하겠다는 말보다 거절에는 더 많은 에너지가 들고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하다. 바로 이런 기술이다. 먼저 긍정한 후에 다시 부정하는 동시에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중국의 고전소설 홍루몽에서 임대옥이 외숙모를 찾아갔을 때 외숙모가 저녁을 먹고 가라고 하자 대옥은 외숙모의 뜻은 잘 알겠지만 지금은 둘째 외삼촌을 뵈러 가야 합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인사를 드리지 않으면 예의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날에 다시 와서 식사하겠습니다. 외숙모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외숙모는 속으로 조카가 매우 교양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들어주기 곤란한 요구를 해올 때 먼저 상대방의 뜻을 존중한 뒤 자신이 거절하는 이유를 말해야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먼저 감사를 표현한 다음 거절하면 상대방은 기꺼이 이해해 줄 것이다. 부드럽고 선한 말투로 거절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 자신의 진심을 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자신의 방을 온통 하늘색으로 페인트 칠하는 것이 싫어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 전에 우리가 텔레비전을 볼 때 미국의 어느 과학자가 사람은 단조롭고 억압된 환경에서 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그게 정신건강에 지장을 줄 수도 있대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이의 방을 하늘색으로 칠하겠다는 생각을 접었다. 냉랭하게 싫어요 한마디를 하기보다는 먼저 타인의 견해를 정리해서 말하거나 일부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부드럽게 거절하는 것이 낫다. 당신의 자세가 침착하고 우아할수록 성공률은 높아진다. 거절하면서 적당히 보상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먼저 명확하게 거절하여 상대방의 기대를 대폭 낮추고 상대방이 실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상대방의 기대를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는 보상 방안을 제시하면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있다. 때때로 당신에게 정말 뾰족한 묘수가 없다면 말을 좀 부드럽고 우회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기세를 쉽게 꺾을 수 있다. 친한 친구가 당신이 새로 산 치마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며칠 빌려 입어도 되겠니?
라고 묻는다. 하지만 이 치마는 당신도 입기 아까워 자주 입지 않던 것이다. 단짝의 요구를 거절해야겠다면 오랫동안 고민하고 차곡차곡 돈을 모아 산 치마야. 미안하지만 내가 너무 아끼는 치마라 빌려주기는 힘들 것 같아. 단순한 치마로 인해 너랑 괜한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거든. 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조금은 얌체처럼 보일지라도 사소한 일로 친구와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다면 먼저 자신의 선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낫다. 꼭 거절해야 한다면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로 거절해라. 그러면 상대방은 쉽게 이해해 줄 것이다. 관계는 디테일에 달려 있다. 노자는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그 뜻은 사람이 하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장 간단한 일부터 시작해야 하며 사소한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품은 디테일에서 차이 난다는 말이 있듯이 사소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는 대목이다. 사람을 대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다. 대인 관계에는 분수를 아는 것과 디테일에 관한 많은 이치가 숨어 있다. 말을 할 때 디테일을 중시하는 사람만이 타인의 존중과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대인 관계에서 여유롭게 행동하며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많은 사람이 큰일을 하는 자는 사소한 일에 구애받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만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자칫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소한 일에 관심을 갖는다. 특히 대인관계에서 그들은 세세한 점을 챙기고 알맞은 태도를 보여서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데 이런 점은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분수를 아는 사람은 자유자재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만 사람을 대하는 게 서툴고 깊이를 모르는 사람은 곳곳에서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디테일에 관심을 두어야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판단력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완벽하게 디테일을 파악하라. 상대방이 무심코 보인 눈빛과 손짓, 대수롭지 않게 내뱉은 한마디는 종종 그의 현재 내면의 진정한 느낌, 생각 혹은 입장을 드러낸다. 당신이 이런 사소한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때 적절한 피드백을 준다면 상대방은 당연히 당신을 다시 보게 될 것이며 동시에 호감도도 올라간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상대방이 냉담한 표정을 지었다면 가능한 한 차분하고 절제하며 공적인 말투를 취해야 한다. 눈치 없이 너무 활발하게 떠벌리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혹은 상대방이 자주 시계를 보고 급하게 말한다면 제때 이야기를 끝내거나 상대방의 관심사로 화제를 옮기는 것이 좋다. 만약 상대방의 마음에 약간의 변화가 생긴 것 같다면 적절한 관심과 안부를 물어 그 사람의 속마음을 녹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디테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타인에게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를 예민하게 포착해 때맞춰 친절한 인사나 열정적인 칭찬을 보낸다. 특히 여성의 경우 대부분 자신의 옷차림에 매우 주의를 기울인다. 일단 누군가가 그들의 옷이나 머리 스타일이 변화된 것을 발견한다면 그들은 매우 놀라며 기뻐할 것이다. 좋은 평가를 듣고 싶다면 이런 디테일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무방하다. 대부분 말한 사람은 자신이 이전에 한 말을 잊어버린다. 만약 그냥 편하게 나눴던 상대의 말을 기억하고 다음번에 그 말을 인용한다면 그 사람과 쉽게 친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대화 중에 상대방이 한 말을 마음에 담았다가 적절한 상황에서 꺼내는데 이때 상대방은 자신의 생각을 존중받았다고 느껴 매우 기뻐하고 좋아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분수를 알고 디테일을 아는 것에 달려 있다. 주변에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쉽게 무시하는 디테일을 발견하고 관심을 가지며 챙겨준다. 보통 사람과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행동을 하는 데 있어 디테일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두느냐에 있다.
디테일에 진리가 있음을 발견하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결국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것은 디테일이 성패를 결정한다는 이치를 증명한다. 한 사람이 대중에게 미움을 받거나 인기를 얻는 것은 대부분 사소한 일,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들 때문이다. 누군가와의 만남에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예민하게 포착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또한 합리적으로 분수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절대로 작은 일로 인해 큰 것을 잃는 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깊은 속내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영화 4번의 결혼식과 1번의 장례식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친구의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한 남자 주인공 찰스에게 객석에 있던 지인이 술잔을 들고 다가와 말을 걸었다. 심심하던 차에 아는 사람을 만난 찰스는 쉴 새 없이 잡담을 나눴고 본인이 느끼기에 분위기가 꽤 좋다고 생각했다. 신이 난 찰스는 갑자기 지인에게 여자친구는 잘 지내요? 라고 물었다. 상대방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이제 내 여자친구가 아니에요. 찰스는 실언했다는 걸 깨닫고 미안해하며 상대방을 위로했다. 기운내요. 사실 그녀가 토비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죠. 그 말을 들은 지인의 얼굴이 붉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그녀는 이미 내 아내가 되었어요. 라고 말했다. 찰스는 상대방을 감히 쳐다볼 수 없었고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사실 사교 자리에서는 일정 정도 친분이 쌓이지 않으면 반드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찰스가 만약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일 때 깊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이치를 알았다면 아마 이런 난처한 상황에 빠지진 않았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 평범한 사이이거나 심지어 처음 만났을 뿐인데 당신 앞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한다. 예를 들면 당신의 그 동료는 사생활이 좋지 않아요. 라는 식이다. 심하게는 친하지도 않은데 당신의 사생활을 캐묻는 사람도 있다. 당신 남편은 직업이 무엇인가요? 아이는 언제 낳아요? 남자친구랑 언제 결혼해요? 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들은 당신의 절친한 친구, 오래된 지인이라고 생각하며 묻는 말이지만 당신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생기기 마련이다. 공자는 더불어 말할 만한데도 말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을 것이고 더불어 말하지 않아야 할 때인데도 말을 하면 말을 잃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잃지도 않고 말을 잃지도 않는다. 라고 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말에 정도가 없고 쉽게 속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감성지수가 낮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관계는 서서히 시간을 들여서 어떤 사람들은 대화가 잘 통하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끊임없이 자신이 경험한 크고 작은 재미있는 일들을 떠벌린다. 어떤 때는 실수로 가문의 흑역사 또는 프라이버시를 말하기도 한다. 또 슬프고 힘들 때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게 된다. 그러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동정하길 바란다. 우리는 이런 것이 솔직하고 진솔한 성격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자신의 사교 생활에 지뢰를 묻는 것과 다름없다. 모든 관계는 변화한다. 점에서 면으로,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표면적인 관계에서 깊은 곳으로 친밀하게 발전한다. 관계가 깊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너무 열정적으로 다가가면 오히려 친분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함부로 마음속 비밀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면전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 입이 가볍다는 인상을 받는다. 속으로는 그 사람을 믿지 못할 것이다. 그가 오늘은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했지만 내일은 당신의 비밀을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이렇게 속마음을 터놓는 데에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수 있다. 대만의 유명 사회자인 차이캉용의 경험담이다. 어느 날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남편은 잘 계시죠? 라고 물었다. 사실 그 친구와 그리 친하지 않아서 남편과 이혼 중인 것을 알지 못했다. 친구는 차익학용이 자신의 치부를 캐내려고 하거나 비아냥된다고 생각했는지 그날부터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 후 차익학용은 친한 친구끼리 이야기를 할 때면 깊은 이야기도 충분히 재미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깊은 대화를 할 필요는 없다. 충분히 친해진 뒤에 해도 된다. 라고 말했다. 차익학용은 친하지 않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상대방의 경제 상황, 요즘 기분, 심지어는 건강 상태 같은 화제는 먼저 꺼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말을 꺼내면 다툼이 일어날 법한 주제나 상대방이 분명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화제 역시 조심스럽게 피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정치 이념이나 신앙에 대해 함부로 공격하거나 혹은 논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인생관이나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썩 좋지 않다. 만약 서로 비슷한 가치관과 취향이 있다면 이야기는 순조롭게 흘러갈 것이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말문이 막혀버린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내 손바닥 안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청산유수처럼 유창한 말솜씨도 상대방에겐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고 인생관 또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언급할 가치가 없을 수 있다. 따라서 대화를 나눌 때 정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쉽게 깊은 속내를 나눈다면 당신의 신비감이 사라질 수 있다. 서로에 대한 흥미와 관심사로 관계가 진척되어 갈 시점에는 신비감을 유지해야 상대방이 당신에게 더 깊은 관심을 보인다. 처음부터 가감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관계가 깊어지는데 유익하지 않다.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인내심을 발휘해 세심하게 보살피며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운다. 그러므로 새로운 친구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화를 나눠야 한다.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실수하기 쉽고 매력은 반감될 것이다. 깊은 속내는 언제나 친해진 뒤에 꺼내라. 서서히 감정을 키워가고 관계가 친밀해지면 자연히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긴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첫 부분 이야기가 거절의 예술에 대한 것이었죠. 말 그대로 예술적으로 거절을 잘하는 건 분명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절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웬만하면 거절을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도 그냥 상대가 원하는 걸 꾸역꾸역 들어주게 될 때도 있고요. 별 큰일이 아닌데도 거절하는 상황이 미안해서 괜한 사과를 거듭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책에서 이야기하듯 거절하는 좋은 방법도 중요하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들어줄 수 없는 건 들어줄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보다 상대방이 불편해하거나 부담스러울 수 있는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죠. 오늘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좀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하면 무리한 요구가 되려나요?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